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1차 과목인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사정사를 공부하시면서요. 또 특히 우리가 1차 과목인 보험업법을 공부하면서요. 그 어떤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어떤 이해가 따라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암기까지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아울러 더 얘기를 더 드리면요.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이럴 겁니다. 1차 시험의 경우는 뭐 평균 6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적정한 양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만한 점수를 얻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업법의 이 많은 내용을 하나도 안 빠져놓고 다 암기하기는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완급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뭐 경중, 또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험업법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보험업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보험업법을 공부를 하시는데요. 보험업법을 공부를 하시는데 총 우리 교재를 보면은 9개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한번 봅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총칙. 총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용어의 정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핵심으로 해서 또 뭐 기타 어떤 보험 일반적인 사항 조금,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얘기 약간 일부 나오는 게 바로 총칙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 허가 전반에 걸친 그런 사안이 나오고요. 또 보험업 허가를 받게 되면은 뭐 구체적인 영업 활동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러기 전에 허가를 받고 보험회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보험회사 종류 공부를 하시겠지만요. 뭐 여기 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상호회사 형태도 있고 또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보험의 4장에 나와 있는 모집 파트예요. 모집 파트거든요. 여기가 가장 시험의 비중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모집할 때 아무나 모집을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사람자에 대해서 보험 모집할 수 있겠다. 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보험 모집 과정에서 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한테 피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모집 파트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보험을 모집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보험료를 잘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고 수익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추가시키면요. 공익성까지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모집한 보험에 의해서 들어오는 보험 자금을 잘 운영하는 자금 운용과 관련되는 이런 파트도 우리 시험법이 내용에 돼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뭐 보험 모집도 하고 자금 운용도 하고 보험 관련되는 업을 운영하다가 보면요.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어카운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계산 파트로 묶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파트가 하나의 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보험업을 영위하다가 보면은 뭔가 위반되는 사항하고 잘못되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잘잘못 가려내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거 또 사후적인 거 이런 활동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 파트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 영업을 관두고 해산청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산청산할 때 일정한 룰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지 않게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어떤 채권자에도 피해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게 한다. 그게 바로 해산청산 파트에서 이거를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또 하나의 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보칙과 벌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보조하는 규칙.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 법상에서 각종 규제 행위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보칙, 벌칙을 다루고 있는 9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매기면요. 1장, 2장, 3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장, 그리고 자금 운용, 계산, 감독, 그리고 해산, 청산, 보칙, 벌칙, 이렇게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번 시간에는요, 1장 중에서 1장 총칙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도록 합니다. 1장 총칙에서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험 일반, 보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 가볍게 다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에서는 비교적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 계약의 체결과 관련되는 거요. 보험 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뭐 보험업 허가를 받은 국내 업자한테 보험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예외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먼저 또 보험 일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여기 보험의 정의 이런 게 나왔잖아요.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간략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보험이 왜 필요한가? 뭐 그런 필요성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한번 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뭐 어떤 촬영하기 전까지 집에서부터 뭐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또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뭐 무사하게 왔지만 뭐 안 좋은 일이지만 한번 제가 예를 들면요, 오다가 제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밤새 집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어떠냐면요, 항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래에 뭔가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게 우연적으로 어떤 우연적인 사고에 의해서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람이 사망하는 거는 필연이겠죠. 뭐 그런데 항상 이런 뭔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만약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내가 어떤 있는 사무실 공장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뭔가 위험단체를 구성한다. 위험단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위험단체는요, 뭐 보험업자, 보험회사라고 보세요. 그러고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뭐 공동기금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동기금을 만든다. 이 공동기금은 뭐라고 얘기를 드립니까? 여기 일종의 그잖아요.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뭔가 사고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안 속에 살 겁니다. 내가 집에 화재가 나거나 내 어떤 재물에 손상이 오거나 내 신체에 상해가 오거나 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볍게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보험업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보험업법의 목적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목적. 여기에도 벌써 몇 차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키워드를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보험업법과 관련해서 한번 누가 있죠? 보험회사가 있고요. 보험회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보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보험계약자가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있거든요. 계약자가 있고 또 그리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는 쌍방간에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체결을 한다. 체결하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밑에 그 설명도 나와 있지만 한번 여기 여러분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명의로 보험을 계약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하고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도 보험계약자의 의무예요.